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 네. 그리고 백현동 옹벽 사건, 옹벽 아파트라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부분. 그리고 또 고등동의 또 풍경채 그 아파트, 그 일반 분양해야 될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네. 4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전환했던 예. 그 의혹 사건들. 그리고 또 전에 가스공사 자리에 있었던 거기에 이제 더샵 아파트라고 들어섰는데 네. 그 아파트에 또, 예, 또 특혜 비리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그 외에 이제 성남 FC 특혜 의혹 사건들, 네. 이제 그런 것도 성남시에서 그동안 자료를 못 내놓겠다. 네. 그 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버텨왔는데 음. 이제 제가 출마하면 구단주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대화하면서 몰래 네, 녹음을. 네. 네, 뭐 전화하면서도 하고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저한테도 가까워서 이렇게 저한테는 저를 아주 굉장히 믿고 따랐었는데 그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한테 솔직하게 그때 다 얘기를 했던 시절이죠. 아, 녹음했다. 이런 그래서 야,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가까이 해도 이게 좀 굉장히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네, 아, 이런 생각을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 좀 느끼게 됐었죠. 그거 보니까, 야, 그럼 나도 이거 대화하다가 녹음되는 거 아니야? 혹시 뭐 그런 그때 우려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그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 생각하게 녹음을 되겠죠. 왜 했답니까? 근데 녹음을 한 이유가 뭐랍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뭐 아, 어떤 공격 포인트를 뭐 하기 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은 이 뭐 콜롬보 형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상진 당선인은 과거 이재명 의원과 아는 사이였으나 대화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놀라 관계를 끊었다고 말했다. 7월 1일 시장에 취임하는 신 당선인은 강찬호의 투머치 토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취임 즉시 특수부 검사 출신 법조인과 민원 회계사 등 능력 있고 투명한 외부 인사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대장동 등 이재명 시장 시절 비리 의혹을 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 시절 비리 의혹으로 고소나 고발된 성남시 공무원들은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문일답.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장동 특혜와 백현동 온벽 아파트 및 고등동 풍경채 아파트에 이어 가스공사가 있었던 정자동의 더샵 아파트도 특혜 비리 의혹이 있다. 죄가 파헤칠 것이다. 또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성남FC도 성남시장이 되는 내가 구단주가 되는 만큼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의혹을 파헤치고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또 내가 위원장을 맡는 성남시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 이재명 시장 시절 자료들과 결제 라인을 따져볼 것이다. 지난 1일 당선된 직후 성남시청에 PC와 자료들을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다. 취임 전에 혹여 자료를 인멸했거나 PC를 건드렸다면 다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이재명 측근들이 성남시를 장악해 공무원들이 꼼짝 못했다고 하는데 성남시장실이 2층에 있다. 2층에 정진상 같은 이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군림했다. 이들 가운데 비리 의혹 등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한 공무원들은 시장에 취임하는 대로 업무에서 배제하려 한다. 네, 신상진 시장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현재 이제 의원인데요.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고향이 성남시였습니다. 거기를 정말 12년 만에 탈환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시장 당선된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죠. 예. 여기 성남시 민주당 12년 시절에 시민들께서 대장동 게이트 등 특혜 비리 의혹 사건에 아주 오명을 쓴 도시라 저의 어떤 이번에 당선은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성남시의 오명을 털고 성남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우리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보 저를 이제 선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저에게는 또 큰 책임이 남아있는 성남시를 명예롭게 또 청렴도시로 만드는 그런 책무가 저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자, 바로 그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아수라가 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재명, 은수미 시절 부정부패 깨끗이 청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대장동, 백현동, 또 후보 시절 문제 제기하시던 고등동 등 3개 동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FC, 성남FC 구단 후원금 문제도 있고 그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소하실 것인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현재 인수위원회를 지금 이제 구성 중에 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는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을 두어가지고 당선인이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맡으면서 네. 이제 그동안에 벌어졌던 특혜 의혹 비리 사건들에 대한 이제 1차 이제 자료 조사들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 취임이 되면은 이제 특별 감사를 도입해서 특별 감사를 벌일 겁니다. 그리고 기타 또 검찰에 또 의뢰할 부분은 의뢰하고 네. 또 그러한 이재명 전임 시장 때 어떤 결제 라인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 지금 특별 감사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그 성남시청 안에 감사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니까 그 감사팀도 이재명 시장 쪽하고 한 통 속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감사를 지금 하실 때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부 감사 인을 좀 초빙해서 네. 이제 뭐 특수검사 출신이라든가 예. 또 뭐 회계사라든가 해서 좀 외부 감사인을 초청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또 누구라고요? 그밖에? 예. 회계사 중에 또 좀 공인회계사. 정의 있고 또 회계를 잘 볼 수 있는 네. 또 그런 또 외부 감사인을 또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검사 출신 확실한 감사팀 만들겠다. 자, 여러 비리가 있고 그 의혹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들여다보고 싶고 우선적으로 좀 그 진상을 파헤치고 싶은 비리 의혹은 어떤 겁니까? 우선 뭐 첫째 전국민의 관심사가 컸던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 네, 그리고 북현동 옹벽 사건 옹벽 아파트라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부분 그리고 또 고등동의 또 풍경채 그 아파트 그 일반 분양해야 될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네, 4년 민간 임대 아파트로 전환했던 예, 그 의혹 사건들 그리고 또 전에 가스공사 자리에 있었던 그 거기에 이제 더샵 아파트라고 들어섰는데 네. 그 아파트에 또 특혜 비리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그 외에 이제 성남 FC 특혜 의혹 사건들 네, 이제 그런 것도 성남시에서 그동안 자료를 못 내놓겠다. 네, 그 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제가 출마하면 구단주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 FC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보니까 그 이재명 시장이 이제 그 경기도지사 2018년 출마하면서 그 일찍 저 시장 자리를 내놨기 때문에 대행을 했던 이재철 당시 부시장 그분이 좀 양심적인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분이 그때 구단주였는데도 아 이거는 뭐 안 된다는 식으로 그 구단 관계자들이 자료를 막 안 내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저는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구단주가 됐는데도 막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뭐 구단주가 이제 이재명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 아닌가요? 구단주가 그런데도 네. 시장이 명실상부하게 민선 시장이 구단주가 되면 다 자료들을 다 뭐 다 볼 수 있겠죠. 네. 혹시 그 지금 저 이재명 시장 시절에 그런 자료들이 은폐됐다. 뭐 또는 어디 인멸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자료들이 지금 성남시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글쎄, 그건 제가 아직 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네. 자료들이 파기했는지 어쩐지 제가 이제 시장 당선되고서는 PC나 이런 자료들 그런 걸 옮기지 말아라. 네. 다 그대로 다 보존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그래서 한번 그건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안 시장 되면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찾아내야죠. 잘하셨습니다. 그 시장 당선된 직후에 지시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6월 1일 저녁에 이제 확정이 되셨는데 그 직후에 바로 얘기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뭐 며칠 후에 했습니다. 예. 혹시 그 이틀에. 사이에 그 며칠 후에 하셨다면 적어도 뭐 2, 3일 사이 이 간격이 있는데 이 사이에 네. 이 관계자들이 겁이 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 혹시 뭔가 인멸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봐야죠. 뭐 만약 그렇다면 다 검찰 고발하죠. 고발하겠다. 예. 어쨌든 며칠 뒤에 확실하게 PC니 뭐니 다 자리에 두고 건드리지 말라 지시하셨단 말이죠. 네. 네. 들립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궁금한 거는 3개 비리 이외에 더샵 지금 아파트 얘기도 처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네 번째 또 비리에 해당됩니까? 네. 그것도 의혹이 많습니다. 그거는 무슨 동인가요? 그 동은?
그게 정자동입니다. 그것도 정자동까지도 이제 하나 추가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건데 네네. 그 행정 내가 그게 아마 정자동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 뭐냐 그 네? 탄천 그 가에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자동까지 우리 그 신상진 시장 당선인의 어떤 관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저 그 성남시청에 오랫동안 이재명 시장 또 그 뒤를 이은 은수미 시장 그 시장들의 이른바 라인 뭐 2층이란 말도 있습니다. 뭐 2층의 뜻입니다 하면은 뭐 일선 공무원들이 꼼짝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그 2층으로 불려온 친 이재명 이 관리들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성남시장실이 2층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2층에 정진상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2층에 아무개다 뭐 해서 2층이 네. 그 성남시 권력의 그 핵심 네. 를 가리키는 그런 네. 용어로들 성남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네. 그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혹시 뭐 고소가 됐거나 뭐 고발이 된 사람들 이재명 은수미 관련해서 시장 예.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제가 시장이 되면 업무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업무 배제 시킨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죠. 고소 고발된 사람들이 몇 명 정도에 이릅니까? 지금. 그거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 그럼 꽤 있는 거죠, 지금 그 공무원들이. 겁니다. 네, 근무 중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그 이재명 시장의 텃밭이기 때문에 또 성남이 그동안은 계속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된 곳이라 고전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신상진 후보께서 또 워낙 그 또 열심히 그 지역에 덕을 쌓으신 덕분인지 하여간 상당히 그 득표 차가 있는 그런 승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 특히 이재명 의원이 직접 낙점을 했다는 그 배국환 후보 그분하고 싸우시기는 좀 어땠습니까? 예. 그분은 이제 뭐 낙하산이죠, 그야말로. 네네. 지역에서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예. 또 지역의 어떤 단체나 어떤 일을 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낙하산으로 오니까 원래 시장 준비를 하고 뛰었던 지역 출마자들은 굉장히 반발이 컸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였던 사람은 단식투쟁까지 광장에서 하게 되고 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작년 대선의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지지층과 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그 전통적 민주당 지지 세력 간에 좀 이렇게 갈등과 네. 이 틈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낙하산이 오니까 그 낙하산의 단점을 보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네. 또 지역 실정을 모르다 보니까 네. 저와는 너무 상반되는 그런 후보였었죠. 아. 그래서 상당히 뭐 선거 과정에서 보면 그 상대 후보 민주당의 배 후보는 지역 사람들이 볼 때 민주당의 오랜 전통을 가진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네. 이 성남에 대해서 모르나. 그래서 하나 그 단적인 예로 예. 어느 동네를 갔더니 그 재개발을 네. 꽤나 요구하는 약한 구도심의 어느 동네였는데 네. 저하고 이제 그 배국환 후보가 같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배국환 후보가 자기도 성남에 뭐 18년을 살았다 하니까 네. 그 18년이 이제 분당의 정자동이라는 곳에 산 건데 네. 네. 근데 이 구도심의 그 열악한 주거 환경은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주민이 그분도 이제 민주당 성향의 주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동네 예. 오래 살다 보니까 잘 알죠. 예. 근데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정자동에 분당에 18년 산 게 우리 동네의 어려운 사정을 당신이 어떻게 아냐? 야. 잘 안 모르지 말아라. 네. 성남에 살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고 막 그냥 항의적으로 예. 하니까는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도 네. 그 후보의 그 낙하산 후보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예. 이런 것들이 꽤 있었고 또 이재명 전향이나 은수미 현 시장에 대한 네. 그 좀 부정적 어떤 이미지가 또 깔려 있는 것에 더해서 제가 득표를 또 많이 했던 또 배경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그 지역의 뿌리박은 신상진 후보의 파워가 발휘된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번에 그 이재명 의원이 그 경기도청과 함께 성남시청을 굉장히 사수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텃밭이고 또 본인의 어쨌든 지금 비리 의혹이 발언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만약에 국민에게 뺏긴다면 굉장히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아마 후보 선정에도 공을 기울이고 또 굉장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왜 안 됐나? 그리고 실제로 그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 쪽에서 어떤 굉장히 여기다가 뭔가 지원을 한다 이런 걸 느낀 건지 있는지 한번 왜 이재명은 성남에서 실패했나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이재명 의원 자신이 네, 그 도지사 있을 때 그 민주당의 후보로 성남시장 나왔던 배국환 후보가 네, 경기 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이재명 의원의 그 최측근 그 가천대 교수였던 분과 또 경복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네네. 배국환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의 이제 측근의 사람 중이다, 측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역 연구가 뭐 지역에 활동한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내리꽂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거부 네. 반응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재명 의원 자신이 대선 후보 때 성남 전체에서 분당에서는 많이 졌어요. 네, 본시가지에서는 이겼고, 네. 결과적으로 0.01%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75표를 이겼는데, 네. 근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5%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겼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에 비해서는 안방이었던 성남에서 0.01%밖에 못 이겼다는 것은 네. 이재명 후보가 이미 특히나 분당에서는 아주 전혀 주민의 지지를 전혀 못 받는 상태였죠. 아주 거기서는 대패했죠, 대패. 네. 네, 그래가지고 분당 갑에 출마를 안 한 이유도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인천으로 이제 도망간 이유도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이제 하느라고 네. 어느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네. 이제 밤에 그 약탑동의 그 광장에 이제 지원 유세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뭐 그냥 열변을 통하고 그 일대를 뭐 순회하고 네. 아주 난리를 쳤어요. 지지하느라고. 네네. 이제 그러더니 계양을의 자기 선거구가 어려워지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네. 자기 선거구가 좋았다면 아마 성남을 아마 여러 차례 더 와서 지지를 했을 것 같은데 네. 한 번 도지사로 왔다가 갔습니다. 그때 뭐 김동연 도지사 후보 뭐 민주당이 총집결을 했었죠. 야탐역 광장에. 김동연 후보도 오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반발했던 이제 시장 후보들이었던 사람들 전부 다 좀 이제 무마하고 네, 또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네. 아마 힘을 뒤로 알게 모르게도 많이 썼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개항해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결국 성남엔 제대로 이제 화력을 집중할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개항에서의 그 저조한 성적이 또 신상진 후보님을 또 도운 그런 측면도 있네요. 예. 그래서 뭐 와서 뭐 도와도 크게 뭐 영향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많이 민심이 돌아섰죠. 이재명. 그걸 피부로 느낀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많은 네. 수가 네, 뭐라고? 그 대장동의 그런 특혜 같은 거 좀 밝혀달라. 네. 시상진 후보가 좀 돼가지고 좀 성남을 깨끗이 좀 이 잘못된 거 청소 좀 해달라. 네. 뭐 이런 이제 요구를 길에서 제가 선거동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네. 많이들 요구하셨어요. 네. 이재명 의원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수정이나 중원구, 구도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구도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거에서 구도심에서 제가 50% 넘게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과거에. 그래서 구도심에도 제가 상당히 이겼습니다. 다. 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중원. 포인트네요. 네. 정확히 몇 프로입니까? 정확히. 제가 하여튼 토탈 제가 56.96%가 나왔고 네. 배국환 후보가 42.88%가 나왔는데 압승이시네요. 네. 제가 구도심 수정구 중원구에서는 제가 50% 넘게 나왔고 예. 그리고 분당에서 60%가 넘게 나왔고 수정구 중원구에서 보면 2번이라고 그래서 쭉 2번 찍는 투표 행태가 아니고 네. 이제 후보에 따라서 예. 자기가 뭐 지지 후보가 이제 도의원이었던 시의원 후보였던 도지사 후보든 시장 후보든 네. 이렇게 좀 각자의 어떤 판단대로 교차 투표를 한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하고 옛날 의원이죠. 이제 이재명 의원하고 옛날에는 지금 옛 동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좀 표현을 하고 있다. 과거 시민운동은 같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아마 2006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이재명 의원하고는 결별하고 또 이제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쭉 이제 의원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 이재명 그 의원하고
처음에 엮이게 된 인연, 그리고 그런데 그걸 결국 결별하게 된 그 계기, 뭐 그런 얘기가 좀 궁금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제가 92년도에 이제 성남에서 이제 그 노동운동하고 또 운동권 하다가 네. 이제 의사가 돼서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92년도에 성남 YMCA 이사를 했는데 네. 네.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성남 YMCA 이사를 같이 하게 됐고 네. 네.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쭉 시민운동을 같이 좌파 시민운동을 하다가 예. 제가 2000년도 의학분업 사태 때 네. 이제 성남시의회장 전국 의사협회 그 투쟁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대정부 투쟁을 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좌파 예, 이념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이재명 변호사하고는 이제 시민단체 일도 제가 안 하고 네. 또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그때부터 멀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2004년도에 총선에 이제 한나라당으로 출마하면서 네. 네. 제 생각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출마하다 보니까 이재명은 계속 이제 뭐 운동권 시민단체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민주당으로 이제 네. 정치를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2006년도가 아니라 네. 뭐 2000년도부터 점차 이제 가는 길이 달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90년대 시민운동하고 그럴 때도 보면 네. 이렇게 뭐 정의감이 있어서 싸우는 건 잘했는데 네. 그런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좀 네. 좀 그런 행태에 대해서 예. 제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낳는 그러한 이제 운동 방식이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기는 했었지만 한때 예. 예. 그런 면에서 문제 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 수단 방법 안 가린다는 표현이 요즘 보니까 그 이 국회의원 다시 되는 과정 또 지금 전당대회 나간다는 과정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그런 거 보고 놀라고 뭐 거기 반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좀 오래전에 그 지내봤으니까 아마 우리 시장께서는 그렇게 낯선 광경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때 헤어지게 된 계기도 보면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뭐 대화 중에 뭐 녹음을 하고 뭐 그런 일도 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이재명 이제 의원이 그 인천 계양구 성남을 분당을 벌이고 네네. 간 것은 제가 볼 땐 그분으로서 이제 당연하다. 이제 행태라고 봐요. 예, 그분은 뭘 하면서 네. 이 과거의 운동권들은 네. 자기가 감옥도 가고 많은 고초를 겪는 네. 그런 희생이라면 희생인 길을 네. 자기가 알면서도 갔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이제 의원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그런 거는 안 하는 사람이죠. 예를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뭐 누가 봐도 100% 떨어질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를 단독으로 출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정신과는 좀 굉장히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분당갑이 불리하니까 인천을 엉뚱한 지역에 인천을 간 것도 결국 이제 그런 하나의 일관된 네. 부분의 이제 그 스타일이라고 보고 예. 그래서 저하고 그 예전에 이제 친했을 때 보면 전임 성남시장들의 이제 싸우면서 네네. 싸우기 전에 일단은 좀 친하게 지내 일단은 뭐 정보를 캐고 그러기 위해서 네네. 시장들하고 예. 그러다가 결국은 뭐 내가 이제 염려를 했죠. 네. 어떻게 우리 시민운동하고 그런 사람이 네. 시장 권력을 시 권력을 좀 견제하고 네네. 감시도 하고 그랬는데 시장들하고 친하면 되냐? 네. 그랬더니 이제 다 정보를 캐려고 그런다고. 네. 그럼 이제 녹음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깊이 사귀면 안 되겠구나. 시장들하고 친하게 지낼 그 타이밍에 그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시장하고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을. 네. 네, 뭐 전화하면서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가까웠으니까 저한테는 저를 아주 굉장히 믿고 따랐었는데 그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한테 솔직하게 그때 다 얘기를 했던 시절이죠. 녹음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가까이 해도 이거 좀 굉장히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 좀 느끼게 됐었죠. 그거 보니까 야 그럼 나도 이거 대화하다가 녹음되는 거 아니야? 혹시 뭐 그런 그때 우려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그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녹음을 왜 했답니까? 근데 녹음을 한 이유가 뭐랍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뭐 어떤 공격 포인트를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은 이 뭐 콜롬보 형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럼 뭐 좋게 생각해 주신 거네요, 그거는. 좋게 생각했죠. 그 당시에 그때는, 네. 서로 잘 알았으니까. 예. 근데 나중에 큰일 날 사람이다 생각하셔도 그렇고.